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오늘은 나 상담하는 월요일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김어준의 색다른 상담소. yeah, 나, 너, 우리나라, 대한민국. 근데 나부터 살자. 나 상담. yeah. 네,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이 KTX에서 이분에게 상을 줘야 됩니다. 홍보. 순방향 홍보해준 대가로 KTX에서는 이분에게 티켓을 일주일에 2회 무료 제공하라. 강력히 혼자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전달될지는 전혀 모르겠으나 주변에 KTX 수뇌부와 아시는 분들은 요청해 주십시오. 오늘도 KTX 순방향을 타고 오신 출장 전문 정신과 전문의 김현철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현철입니다. 자, 그럼 오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28의 여자입니다. 저는 자꾸 이상한 꿈을 꿉니다. 여러 번 꿨던 꿈이 좀비가 나오는 꿈, 신종 바이러스로 인간이 죽어가는 꿈, 또 귀신이 사람을 학살하는 꿈, 끔찍한 괴물이 나타나서 공격하는 꿈, 심지어 아는 사람이 자살하는 꿈도 여러 번 꿨고요. 제가 살인을 하거나 시체를 유기하는 등 살인에 관련된 꿈도 꿉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튀지도 않고 무난한 성격이고요. 착하다거나 얌전하다는 말을 듣는 눈물과 정이 많은 여자죠. 귀신 영화는 정말 싫어하고요. 사람 피도 못 봐요. 하지만 SF 영화나 추리물, 재난 영화는 좋아하고 사건 사고를 방송하는 프로그램도 좋아해요. 이런 TV의 영향일까요? 아니면 내재돼 있는 저의 폭력성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 개꿈일까요? 그리고 또 하나 강박증이랄까? 집에 돌아오면 닫혀있는 화장실 문을 열 때마다 그 안에 강도가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고 창문에 누가 벽을 타고 올라와서 강도짓을 할 것 같고 현관문을 열면 기다렸다는 듯 문 앞에 나쁜 사람이 서 있을 것만 같고 이런 잡생각을 하고 싶지 않아도 자꾸 연상이 돼요. 이분 얘기하기 전에 말이죠. 네. 사연을 듣다 보니까 저도 꿈에 네. 뭔가 나타날 때가 드물게 있어요. 저는 주로 이제 곰, 네. 또는 사자. 근데 이분하고의 차이점은 네. 동물이라는 차이점도 있지만 네. 이분은 좀비가 나와서 인간을 죽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좀비랑 싸우거나 이게 아니라 예. 자기가 좀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예. 저는 걔들하고 맨날 싸워. 아. 곰이 나타났어. 예. 저놈을 어떻게 잡지? 이런 꿈은 어떻게 된 걸까요? 마냥 가둬지는 느낌의 꿈이 있고 지금처럼 싸우는 꿈이 있고 네. 혹은 어떤 동물이 도망가 버리는 꿈이 있는데 네. 뭐 회개를 할 수는 없지만 어떤 동물이 도망가는 꿈이 그나마 제일 나은 것 같고요. 그래요? 해방되는 느낌, 싸우는 느낌도 싸운다는 내용도 거의 비슷한데 다만 자신의 내면과 전쟁인 거죠. 내면의 욕구와 그다음에 현실에서의 이성과 왜 막 익스트림 스포츠에 열광하는 분 있잖아요. 막 꼭대기 산 꼭대기에서 막 물구나무 서서 사진 찍고 뭐 달리는 기차 위에 지붕에서 매달려 다니고 이런 분 있잖아요, 보면. 근데 그러고 싶진 않은데. 네. 근데 그 심리도 사실은 자신 내면의 그 행동의 원동력은 두려움인데 그거랑 유사해요. 그래서 내면에 있는 어떤 큰 뭐 이게 성욕이든 공격적인 욕구든 간에 성욕. 예. 그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근데 욕심이 끝이 없는지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마음의 욕구를 정복하고자. 네. 어쨌든 이 문제는 말이죠. 고민은 아닙니다. 그냥 그런 꿈을 꾼 근데 적이 있기 중요한 때문에. 메시지인 것 같아요. 실제로. 다음에 꿈에 그런 동물이 나오면 한번 말을 걸어보세요. 진짜. 너 왜 자꾸 나한테 덤비려고 하니? 이런 식으로. 예. 자, 그러면 네. 이분의 꿈으로 다시 돌아와서 저는 이 사연을 듣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처리되지 않은 감정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이분이 네, 뭔가 처리되지 않은 감정이 있구나. 네네. 내가 또 무학이다 보니까 그걸 무슨 용어로 말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본질은 처리되지 않는 감정이 있다. 네. 그 처리되는 않은 감정이 어. 좀비가 되거나 뭐 바이러스가 되거나 괴물이 되거나 귀신이 되거나 하는 게 아니겠는가. 예. 뭐 이런 생각 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저기 김호준 소장님하고 말씀 나누면 네. 바로 디렉트하게 바로 찔러요, 진짜. 아, 그래서 좋아요. 칭찬 한번 해주세요, 짧게. 칭찬하기 좀 힘든 게 그러면 제가 남은 시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5초라도 짧게 해주셔야지. 이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 되는 건데 너무 직접으로 가셔가지고 아, 그렇군요. 예. 죄송한데요. 예. 어쨌든 네. 그런 생각이 들죠. 네. 이제 그래서 프로이드가 저도 잘 모를 때는 지금도 잘 모르지만 프로이드를 왜 그렇게 들먹인지 몰랐어 진짜. 근데 이분의 발견은 딴 거 아니고 인간의 어떤 마음이란 게 그냥 우리가 종잡을 수 없고 무형의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백인, 흑인, 뭐 인종이 다 달라도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운영 체제를 뇌가 쓰고 있다는 걸 발견하신 거예요. 예.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에서는 라이온이라는 운영체제가 있고 빌 게이츠 같으면 윈도우가 있잖아요. 같은 운영 체제를 쓰고 있고 같은 원리로 돌아간다는 걸 발견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예.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60억이라고 해서 네. 60억이 다 다른 종류의 사고방식 혹은 네. 다른 작동 방식 하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네. 기본 OS는 똑같다. 똑같다는 거를 밝혀내셨다는 자체가 굉장하고 거기에서 또 융이란 의사분은 더 나아가서 네. 인류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는 것까지 알아내신 거예요. OS의 DB까지. 네. 그게 굉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도 막 꿈에 무슨 상징이 나오고 상징에 따라 이건 이거다 뭐 획일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러면서 한참 설명했었던 게 기억나는데 그런 부분들. 예. 공통 OS는 이해가 가요. 네네. 왜냐하면은 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대단히 복잡한 것 같아도 또 사람의 유형이 대단하게 복잡한 것 같아도 갈라보면 네네. 몇 갈래 안 나옵니다. 아 맞습니다. 큰 예,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가요. 네네. 그런데 네. DB가 똑같다. 네. 왜냐하면 DB는 결국 태어난 이후로부터 쌓기 시작하는 건데 그게 똑같다는 거는 잘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씀. 확실치 않지만 이건 뭐 네. 이제 경험적으로 얻는 심리학 대부분이 경험적으로 얻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융이란 박사가 이제 병원에 입원 아주 진짜 만성 분열증 환자로서 거의 뭐 일상 대화도 안 되는 분이었는데 이분의 주장이 이랬어요. 그림 하나 그렸는데 태양에서 빛나는 어떤 그림인데 태양 빛의 어떤 남성의 신체 특정 부위를 그린 거예요. 근데 이게 융이 보고 깜짝 놀랐던 이유가 이 사람은 거의 뭐 진짜 말 그대로 그런 어떤 다른 고대 문명을 접할 기회도 없었던 사람인데 그 그림이 고스란히 다른 아주 고대 문명의 어떤 그림과 일치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대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의 기저에는 비슷한 사고가 있구나. 비슷한 어떤 그 말씀 듣고 보니까 네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예. 왜 오리가 네네. 처음 움직이는 물체를 엄마로 인식하잖아요. 예. 그거는 태어나고 나서 누가 네. 가르치신 게 아니라 그들에게 각인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랜 세월. 네네네. 그게 생존이 유리해서 네, 맞습니다. 네. 공통적으로. 네네. 그것처럼 인간도 태어나기 전부터 어디에 기억되는지 모르겠고 어디에 각인되는지 그 모르겠지만 네, 좀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렇게 각인된 공통의 분모가 있다. 실제로 그 세포 내 콘드리아라는 그 조직이 있는데 그거는 오로지 이제 모계 유전입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만큼은 손상이 안 되고 계속 선조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면 네이처지에서 보면은 결국 아담과 이브가 태초 이브가 어디서 났냐 따라가 미토콘드리아 DNA에 따라가 보니까 아프리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결국은 아담과 이브가 흑인이었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그래서 손상되지 않고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는 구조물이 뇌 안에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단히 예. 감정이라고 부를 수조차 없는 어떤 원형질의 감각들이 있다. 예. 원형된 어떤 기억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예.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네. 처음 움직이는 걸 엄마라고 생각하는 것이 태어난 다음에 교육의 결과가 아니다. 네. 태어나서 쌓은 DB의 결과가 아니다. 아니고 네. 타고난 마치 컴퓨터가 공장에 출시가 될 때 기본 OS가 탑재가 됐듯이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DB로 표현하신 거군요. 예. 자, 그럼 이분에게 돌아가서 네. 이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에서 어떤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까? 나상담의 꿈을 또 이렇게 적어주신 분 저 참 개인적으로는
감사해요. 왜냐하면 드릴 수 있는 소스가 있기 때문에 꿈을 들어보면 뭐 제 아무리 저 앞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쑥스러워서 본론으로 못 들어가시는 분도 꿈을 들어보면 이 사람의 핵심적인 갈등이나 어떤 병리가 드러나요. 예. 그거는 뭐 꿈은 거짓말 하지 않기 때문에. 대신에 이분이 빠진 건 뭐냐면 그거죠. 현재 이분이 이런 꿈을 꾸고 있으면서 현실에서 어떤 고민이 많았냐라는 팩트는 현재 좀 부족해서 그게 좀 아쉽긴 한데 대신에 이제 어떤 감정이 이분을 좀 지배하고 있다는 건 어렴풋이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실에서는 자꾸 문을 닫아도 뭐 강도가 들어올 것 같다. 예전에 한번 다뤘던 것 같기도 한데 비슷한 내용 그죠? 그래서 결국은 뭔가 자기 내면에 참 말씀하셨듯이 뭔가 올라오는 게 있는데 그게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두렵고 강도가 뭔지 모르지만 그게 이제 꿈에서도 더 이제 막 무섭게 괴물이나 뭐 귀신이나 누구를 죽이고 하는 건데 그 속담 중에 10길 물속은 몰라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단 말이 있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죠. 그렇지 않다는 거. 예. 그렇지가 않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예. 절대 그 속담은 약간 어폐가 있다. 왜냐하면 사람도 한 길이 아니고 수백만 가지의 길이 있고 나라는 모습 속에는 몇 가지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모습 중에 어떤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변화를 겪으면서 어떤 부분은 내가 받아들여야 될 모습이 있고요. 어떤 부분은 내가 죽여야 될 모습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뭔가 아마 이분은 아까 28세 여자분인데 지금 팩트가 없어서 정말 아쉽지만 뭔가가 변화가 있다는 뜻이고 뭔가가 자기가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될 모습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예전에 자신의 모습 중에 뭔가가 죽어야 될 없어져야 될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걸 암시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부정하고 싶은 감정이나 자기 모습이 있는 건데 그걸 누르고 있다가 그게 꿈에 삐져나오는 거군요. 지금. 삐져나온 거죠. 말 그대로 삐져나오고 그래서 뭐 막 되게 이 꿈 자체를 보면 굉장히 막 대부분의 분들은 불길해하잖아요. 야, 내가 죽는 꿈 자주 꾸는데 이건 뭐 정말 내 주변 분이 누가 죽는 거 아니야? 부터 해서 또 입 빠지는 꿈도 마찬가지. 뭐 누가 뭐 죽는 거 아니야? 진짜? 이런 속설들이 많은데 의외로 죽음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괴기스러운 꿈들이 사실은 좋은 징조가 많아요. 결국엔. 아, 오히려? 예. 그건 왜 그렇습니까? 뭐 입 빠지는 꿈을 예로 들면은 우리가 언제 이가 자주 빠졌는지를 한번 연상의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그 성장통을 앓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아, 그런 의미입니까? 예. 그래서 이제 결국 자기가 당연히 물론 스트레스도 있고 막 그런 어떤 좀 버거운 스트레스 있을 때긴 합니다. 그런데 어떤 약간 괴기스러운 꿈이나 아까 말씀드린 이가 빠지는 꿈 혹은 떨어지는 꿈도 마찬가지인데 떨어지는 꿈은 이제 말 그대로 퇴행을 의미하니까 지금 이 상황이 좀 싫은 거예요. 버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다시 좀 옛날로 돌아갔으면 완전했던 과거로. 그런 어떤 의미도 있고 뭐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악몽이 많고 평소에 착하다는 어떤 이미지가 많은 걸로 봐서는 아마 내면의 어떤 뭐 분노나 공격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올라오는 것도 예상이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뭔가 자꾸 누가 누굴 죽인다는 거. 근데 대부분은 아주 생생하지 않고서야 아주 가까운 사람이 아니고서야 보통은 뭐 거기 출몰하는 괴물이나 좀비도 자기 자신의 한 단면이고요. 모습이고 그다음에 죽음을 당하는 꿈에서 어떤 약간 약한 어떤 이미지 그런 이미지 또한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거를 아시고 연상을 떠올리시면 조금 더 이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분은? 지금 이제 원인을 얘기했는데 이분이 이제 이런 이상한 꿈이 잡생각이 되어서 자기한테 낮에도 머리도 떠올라서 괴롭다고 보내신 건데 그럼 이분은 그렇다고 해서 자기 안에 있는 공격성을 예를 들어서 누굴 때려서 해소할 수도 없고 일상 중에는 해소할 방법이 없어서 사실은 성격상 이렇게 된 건데 이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꼭 근데 자지 말아야 되나요? 오히려 진짜 푹 주무시면서 꿈을 마치 이제 지금 이분의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악몽을 꾸는데 뭔가 내가 잔인한 사람인가 혹은 내가 뭐 걱정하는 거구나. 이 꿈으로 인해서 뭔가 불길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뭔가 성격에 문제가 있나 뭐 이런 어떤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라는 거 말씀을 우선 1차적으로 지금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분명히 이분 현재 일상 생활에
지금 그 팩트가 없어가지고 너무 아쉬운데 사실은 현재 이분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환경 내지는 무엇이 이 꿈을 만들어내는가? 네, 대인관계. 네, 어떤 부분에서 풀지 못한 감정이 계속해서 네. 쌓여가고 있는가? 네. 그것을 다시 한번 올려주시면 저희가 네. AS를 해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예로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녀와 야수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야수가 처음에는 그 미녀를 위협하고 그런데 그 야수가 결국은 사랑에 빠지고 야수가 나중엔 죽어서 왕자로 변해서 이제 결혼하게 된다. 그런 스토리였나요? 그럴 경우에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약간 이분이 좀 의심이 드는 것은 연애 관계에 있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연애 관계에 있다. 예, 그런데 뭔가가 그 다음에 있을 변화가 좀 두려우신 것 같고 흔히 이제 괴물 혹은 아까 말씀하셨던 처음에 얘기했던 동물 야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쩌면 이제 자신 내면에 있는 여성이긴 하지만 여성 내면에 있는 남성성 아니무스라고 그때 예전에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요. 여성들은 자신 내면에 있는 남성성으로부터 해방이 돼야지 성숙한 연애를 맺을 수 있고 남자분들은 남성 내면에 있는 여성성, 아니마에서부터 해방이 돼야지 또 진정한 연애 관계가 맺어질 수 있어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는 타이탄이라는 영화 보시면 페르세우스가 메두사 목을 쳐서 네. 또 결국은 사랑에 빠지게 될 수 있는데 진정한 공주랑 어떻게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그런 것도 그런 상징이거든요. 결국은 어떤 아주 잔혹한 너무 탐욕스러운 어머니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남자에게서는 진정한 여성과 진정한 사랑을 줄 수 있고 여성의 경우는 또 자신 내면에 있는 아버지상 약간 어떤 가혹한 잔인한 이런 어떤 그런 이미지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어떤 진정한 또 연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제 추측인데 그런 남자 이성 관계가 이분에 있어서 지금 좀 힘들고 변화에 대한 두려움 반 혹은 그 남자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어떤 분노나 거부감 반 이런 것이 아닐까 50대 50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군요. 오늘 사연은 사실은 정확하게 원인 분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 감정의 출발을 몰라서 저희가 다 해결해 드릴 수는 없는데 우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계속 누적되고 있다. 네. 그것까지는 분명하고 그것이 꿈으로 나타나니까 AS를 원하시면 저한테 사연 한 번 더 남겨주시면 그때 AS를 해드리겠고 이 일반론은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다. 그렇죠? 오늘은 거기까지만 하더라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꿈속에서 여러 가지 반복적으로 뭔가가 등장한다면 그것은 해소되지 않은 감정이 있는 것이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냐에 따라서 사실 상담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 분명한 건 낮에 살면서 생활하며 해결 안 된 것들이 결국은 꿈속에 나타난다. 그래서 꿈에 있는 그대로 다 막 무서워하지 마시고 진짜 어떤 제가 제안을 드리면 나중에 꿈에서 그런 또 일도 벌어져요. 실제로 너무 괴물이 무서워해가지고 한 번은 아까 얘기했듯이 괴물에게 한번 말을 걸어봐라 이랬더니 정말 꿈에서 그 제안대로 뭔가가 이렇게 조금 소통이 되고 자기 공포와 자기가 대면하는 거죠. 그렇죠. 대화하는 거. 결국 귀신도 자신이니까 또 다른 자신일 뿐이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드리고 싶고 속설 중에 저는 약간 마음에 드는 거는 꿈은 현실과 반대다라는 속설은 저는 되게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드시는 거죠. 그냥 위로가 되니까. 실제로 심리학적으로 타당하고 그래서 너무 죽는다는 자체에 불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심리학적으로 죽음이란 거는 어떤 자신 내면의 부활이나 재생을 의미하니까 너무 겁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TX 사장님으로부터 오래지 않아 티켓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김현철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교훈입니다. 처리되지 않는 감정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김호준이었습니다. 내일 9시 3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